답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 영험한 통찰로 당신의 투자 항로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죠. 이용철 전문가의 용험한 포트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사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11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전문가님. 보유한 종목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및 대응 방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 어떠한 종목들을 편입하셔서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계실지 포트폴리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을 편입하시려는 노력들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가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다들 오랫동안 이 종목들을 보유하시고 또 마음앓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포트폴리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포트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도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매입 단가가 이제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현금 비중이 제한된 상황에서 종목별 투자 비중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평균 매입 단가까지도 좋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당장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을 때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고 그 축소한 비중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비중은 제한된 비중으로 가져가시고요. 좀 회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프더라도 좀 일정 부분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통해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그런 전략들 또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물타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타기 할 때 팁도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타기를 좀 더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보다 물타기 했을 때 매수 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첫 번째 매수 타점은 뭐 누구나 다 돌파 시점에서 공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바닥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바로 공략하기보단 기술적인 타점, 한마디로 차트에서 맥점을 보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7%, 8%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평단가가 줄어드는지를 판단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매수할 때보다도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확인한 이후에 공략하시길 바라면서 그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제가 매일같이 12시에서 1시에 바이앤셀을 통해서 종목별로 대응 방안 잡아드리고 있죠. 이 부분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대응하는 방법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가격 전략들, 추가 매수한 타점들 기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도 꼼꼼한 솔루션 또 챙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별로 이슈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이죠. 6개 분기 연속 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호재가 이 반전이 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들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6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7분기까지도 연속해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좀 더 실적 자체가 좀 더 아쉬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건 좀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좀 더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석유화학 제품을 좀 더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수소,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등 이제 친환경 고기능성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의 행정부, 이재명 행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이어갈 수 있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의 흐름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아도 자, 이 종목이 2017년도 45만 원대부터 현재 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거치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이 됐다라는 점이죠. 자, 2025년도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7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킴에 따라서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럼 어느 구간까지 왔을 때 매도가 유효하냐? 저는 이 종목을 플러스권까지는 조금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냐? 2022년도와 2023년도 파동의 고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19만 4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고 19만 4천 원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기준 잡아가시면서 지금 당장 홀딩하면서 좀 더 손실폭을 축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죠. 이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고요. 또 최근 3개월간 이 게임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특히 이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명확합니다. 이 펄어비스 주주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붉은 사막이죠. 이 붉은 사막이 기존에 과거부터 계속해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다가 연기가 됐고요. 또 출시하겠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2025년도에는 확실하게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 한 6개월간 주가가 약 40% 정도는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 종목이 기존에 앞서서 물론 검은 사막의 상승, 뚜렷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붉은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기대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붉은 사막이 출시가 확정이 된다. 그리고 출시일이 임박해져 있을 때 기대감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기대감으로써 매도하는 전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기대감을 가득 차 있을 때 주식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죠. 특히 이 종목은 더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장 강력히 올라와 있을 때 비중을 절반 이하로 축소를 하고요. 남은 비중을 통해서 이 출시 이후에 이 붉은 사막이 상승하는 흐름들 혹은 시장에서 기대치를 더 상회하거나 혹은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됐을 때에는 전량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 이어갈 수가 있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 2023년도에 59,8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주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14만 5천 원대가 21년도와 2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자, 2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가고 바닥권에서 40%가 올라간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14만 원대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목표가까지 올라왔을 때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좀 더 손절폭을 잡아 나가시고요. 그
축소한 비중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해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조금 더 상승한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단기 목표가 59,8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9,800원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뷰노는 이 실적 시즌일 만큼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AI 업계 최초로 또 분기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뷰노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종목이죠. 이 의료 AI 종목들이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뭐 셀바스 AI, 뷰노 AI 등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인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조차도 실적이 이렇게 막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부각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한 번씩 부각 받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씩 올라가고 또 빠지는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대장주인 셀바스 AI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바닥권에서 한 번씩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 뷰노의 경우에는 자, 분기 최초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미 조금 반영이 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올해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아쉽죠. 2025년도 2월달에 조금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거래량이 들어온 중요 라인대, 자, 22,0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강력하게 지지 라인대로 형성했던 라인대가 22,000원에서 22,3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이후로부터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흐름, 따라서 최근에 2025년도 6월 달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025년도 4월 달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를 했죠. 따라서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반복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이 흑자 전환이 이어지고 이 주력 제품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지면 좀 더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냐? 2025년도 2월 달이죠. 28,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가격을 한 번쯤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가격대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기간의 목표가 22,000원 구간에 왔을 때에는 비중 축소를 통해서 교체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남은 비중으로 28,000원까지 홀딩하셔서 좀 손실폭을 축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의 주가 위치 살펴봤고요. 한 종목씩 차례대로 솔루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손실폭을 최소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부터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과 또 바닥을 잡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19만 3천원 라인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죠. 신작 출시 이후의 반응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5만 8천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뷰노입니다. 자, 뷰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은 가능하지만 현재 22,300원 저항 라인을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교체해보자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용한 종목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한전산업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 한전산업은 이제 뷰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갑자기 비중 축소 이후에 시가총액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면 손이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좀 더 중소형주인 한전산업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도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또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한 줄 전략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폭이 심한 만큼 시장에서 좀 더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시장의 상승세,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잡으려면 이제 시장 주도주의 편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도주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이 원전 관련주나 방산 그리고 조선주 앞으로 시장이 좀 더 눌려질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좀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들은 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더 모아가시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상승 흐름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도주의 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